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같은 70대인데도 유난히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음 속도, 말의 생기, 눈빛의 힘, 심지어 표정까지 전혀 다른 나이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기한 건 이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다 보면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바로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70대인데도 50대처럼 사는 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노화가 가속되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사는 72세 전직 세무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족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체형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혈액검사 수치도 대부분 6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까지는 체중이 갑자기 10kg 가까이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 하루 5,000보도 걷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67세에 병원에서 충격적인 경고를 듣고 삶을 완전히 바꿨는데 의사는 지금 드시는 음식 습관이 나이를 10년은 더 올리고 있다며 하나를 콕 집었습니다. 바로 정제된 흰 탄수화물, 즉 흰쌀밥, 흰빵, 국수, 라면, 떡 같은 정제 식품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루 3끼 중 2끼를 면이나 빵으로 해결했고 간식으로도 떡과 과자를 자주 먹던 전형적인 탄수화물 중심 식습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4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70대 같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허리 굽은 분들이 많은 나이에 이분은 등과 어깨가 곱고 뒷모습만 보면 50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65세 시절에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을 만큼 혈관 상태가 나빴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운동도 비타민도 아닌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설탕이 들어간다는 음료와 간식의 완전 중단이었습니다. 은퇴 후 카페에서 달달한 라떼나 믹스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마시는 것이 습관처럼 이어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로감, 염증 반응, 체중 증가가 가속되던 겁니다. 이분은 단 음식을 끊고 나서 6개월 만에 몸무게가 5kg 빠졌고 그 이후 걷기 운동을 시작하며 체력이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70대의 젊음을 훔치는 음식이 바로 이 두 가지일까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결국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몸 상태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이고 근육 손실이 빨라지며 피로감이 높아지고 특히 70대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져 노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혈당 변동성 증가라고 부르며 최근에는 노화의 핵심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젊게 사는 70대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보면 운동량이나 체중 관리보다 먼저 식습관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새하얀 음식을 멀리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 흰빵 대신 통밀빵, 라면 대신 단백질과 채소 중심 식단으로 바꾸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고 과일도 당도가 낮은 종류를 적당히 먹습니다. 이들의 식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과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무엇보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품을 피합니다. 여기에 조금씩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 더하면 신체 나이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흘러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운동보다 식단 변화가 먼저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70대는 운동을 해도 피곤함이 잘 가시지 않는 이유가 혈당 롤러코스터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운동 후 회복력이 떨어지고 근육 합성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에너지 균형이 회복되고 적절한 운동만 더해도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젊어 보이는 70대들은 운동과 식단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루틴으로 묶어 생각합니다. 식단으로 염증을 낮추고 운동으로 기능을 유지하며 휴식으로 회복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70대가 50대처럼 보이는 비결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천천히 쓰게 만드는 생활 방식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의 출발점은 거의 항상 같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을 폭등시키는 음식을 끊고 몸의 염증을 잠재우는 단순한 선택. 이 선택이 에너지 회복을 가져오고 그 에너지가 다시 움직임과 의욕을 만들며 그 움직임이 근육과 관절을 살리고 결국 외모와 체력까지 젊어지게 하는 일종의 선순환 루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례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70대인데도 50대처럼 사는 사람들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즉 하얀 음식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변화가 몸의 속도를 늦추는 첫 신호탄이 됩니다. 만약 요즘 들어 유난히 피로가 잘 쌓이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
혹은 예전보다 더 빨리 늙어 보인다는 감정을 받는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아주 작은 변화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쌓일 때 비로소 새로운 나이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70대도 50대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70대가 자신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어느 순간 조용히 속도를 잃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쉽게 떨리고 식후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피로가 찾아오며 저녁 시간이 되면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찾아오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를 먹어 그런가, 원래 이런 나이가 됐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래 반복된 식습관과 혈당 변동성이 몸의 회복력을 조금씩 갉아먹은 결과다. 반대로 같은 70대인데도 활력이 넘치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매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 역시 나이가 다르지 않다. 다만 그들은 몸이 늙어가는 속도에 개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거창한 운동도 값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다. 단순히 노화를 가속하는 음식을 멀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습관이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많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60대 이후의 특징이 존재한다. 바로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이다. 50대까지는 몸이 이런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 간 기능과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60대 후반 70대에 들어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고 더 늦게 내려간다. 이때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발생한다. 염증은 마치 몸속의 미세한 화재처럼 조직을 천천히 손상시키며 피로감을 늘리고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이 염증의 연료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다. 전문가들은 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회복력의 저하라고 설명한다. 즉 예전에는 하루만 자도 괜찮았던 피로가 이제는 23일을 쉬어야 겨우 사라지고 가벼운 운동을 해도 몸살처럼 아픈 이유가 바로 회복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회복력의 저하는 염증과 직결되어 있고 염증은 혈당이 높을수록 더 빠르게 쌓인다. 그래서 젊은 70대들은 하나같이 혈당을 절제하는 식습관을 유지한다. 흰쌀밥을 매 끼니마다 가득 먹지 않고 라면이나 빵 같은 음식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으며 단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이 단순한 절제가 몸의 회복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움직임의 질을 바꿔놓는다. 몸이 다시 움직이고 싶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속도가 달라지고 그 속도는 다시 근육 유지와 관절 건강으로 이어져 결국 실제 나이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식습관의 변화가 정신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70대 중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관찰해보면 마음의 의욕이 꾸준히 유지된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일상적인 만남이나 외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잃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긍정적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그 의욕을 지탱하기 때문이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며 집중력도 떨어진다.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면 뇌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공급받고 이는 기분의 안정감과 의욕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결국 젊은 70대들은 몸을 젊게 유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까지 젊게 유지하는 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활력은 결국 식습관이라는 기초 위에 쌓인 결과다. 전직 교사였던 71세 여성의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이분은 은퇴 후 늘어나던 체중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졌고 어느 순간 얼굴 윤곽까지 흐릿해져 사진 찍기조차 꺼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무기력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커져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크게 높아진 사실을 알고 나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다. 아침은 흰빵 대신 고단백 식품과 식이섬유 중심으로 구성했고 점심은 가능하면 잡곡을 선택했으며 오후 시간에 반드시 마시던 달달한 믹스커피를 끊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체중이 줄었을 뿐 아니라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매일 졸리던 오후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분은 그때 처음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먹는 게 나를 늙게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직면했다고 한다.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의 의욕도 돌아오고 나니 다시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고 취미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말한다. 이처럼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과정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환경의 안정에서 시작된다. 흔히 사람들은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먼저다. 즉 노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 중 상당 부분이 음식에 의해 결정된다. 젊은 70대들의 공통점을 다시 살펴보면 이들은 몸을 가볍게 만드는 음식을 선택한다. 가벼운 음식이란 칼로리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의미한다. 채소, 단백질, 식이섬유, 통곡물 등이 그 역할을 한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의 분비가 안정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며 몸은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한다. 몸이 회복되면 움직임은 더욱 자연스럽고 탄력적으로 변한다. 결국 70대가 50대처럼 보이는 비밀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이다. 출근이 없어진 은퇴자의 생활에서는 이런 선택을 밀어주는 외부 환경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식습관은 더 흐트러지기 쉽다. 늦잠을 자고 불규칙하게 먹고 간편한 음식을 찾고 스트레스를 단 음식으로 누그러뜨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몇 년 뒤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작은 선택을 바로잡으면 몇 년 뒤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의 젊은 70대는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선택에서 몸에 무리를 주는 음식을 피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단순한 습관이 결국 걷는 속도, 일상의 활력, 정신의 선명함까지 바꾸어 놓았다. 이 칼럼을 읽는 분들 중에도 요즘 들어 예전보다 유난히 피로가 쉽게 쌓인다고 느끼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가끔은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몸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며 늙어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오늘 이야기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즉 몸을 무겁게 만드는 음식들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한다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움직임을 만들고 움직임은 다시 자신감을 키우며 자신감은 결국 삶의 속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려 놓는다. 나이는 숫자지만 노화의 속도는 습관이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하고 그 10년이 다시 당신의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